안녕하십니까. 천약사입니다. 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양소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그네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그 중에 마그네슘은 무기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대 한국 성인의 3대 질환을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죠. 이 3대 성인 질환 중에 하나라도 앓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일단 마그네슘을 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현대인에게 왜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현대인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야채를 기르거나 과일을 농사 짓거나 할 때 거름으로 퇴비 같은 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성 퇴비를 씀으로 해서 땅이 기름졌는데 요즘에는 농약이나 살충제 이런 걸로 화학비료 이런 걸로 재배를 하니까 땅이 많이 약해졌어요. 땅에 좋은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땅의 힘을 우리가 지력이라고 하죠. 그런 지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자란 야채나 과일도 과거와는 다르게 영양소가 많이 차이 나요. 많이 부족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가공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첨가제 들어가고 방부제 들어가고 색소 들어가고 또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오늘날 우리들은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이죠. 물. 예전에는 우리가 샘물 파서 지하수를 먹고 또 약수물을 먹고 또 광천수 이런 걸 먹으면 그 안에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었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네랄이 충분해서 그런 물을 마시면 우리 몸으로 충분히 보충이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정제되어 있잖아요. 정수기를 먹고 또 생수도 다 걸러서 중금속 이런 거 걸른다고 다 걸러서 먹다 보니까 미네랄도 걸러지고 그래서 물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은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돼 있고 또 고지방식이죠. 기름진 걸 먹다 보니까 지방은 우리가 그나마 조금 먹은 마그네슘을 비누화시킨대요. 그래서 비누화시켜서 마그네슘이 흡수되지 않게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생활 패턴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탄산음료 먹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인스턴트 가공식품 많이 먹다 보면 그거를 소화시킬 때 마그네슘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렇고 또 큰 수술을 하셨거나 그러면 마그네슘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또 커피, 차, 카페인 같은 음료를 많이 마시는 분들 그런 분도 마그네슘이 결핍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뇨제, 심장약, 천식약, 피임약 드시는 분들도 마그네슘이 많이 소비가 돼요. 이뇨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혈압약 속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혈압약 속에 이뇨제가 포함된 그런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핍되기 쉽거든요. 또 술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돼 있고 또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흡수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먹은 마그네슘도 잘 흡수를 못하고 그래서 결핍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현대인은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마그네슘에 대한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인체에서 한 350여 가지 효소작용에 관여를 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에너지를 내는 ATP도 마그네슘이 최종적으로 붙어야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또
심장마비 환자의 50% 정도는 마그네슘이 부족한 걸로 보고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심장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뛰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게 관상동맥이잖아요.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는 관상동맥이 마그네슘 부족하면 석회가 되면서 막히면서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이 마비가 돼서 심장마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그네슘의 효능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마그네슘의 효능을 보면 3대 성인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게 고지혈증인데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마그네슘이 효능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그네슘을 투여를 하면 혈관을 이완시켜줘서 혈압이 떨어지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돼서 당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 때 마그네슘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당뇨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인슐린이 작동이 잘 안 되면 부수적으로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고지혈증에도 당연히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습니다. 또 근육경련 완화, 눈떨림이라든가 다리 지나고 할 때 이런 근육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마그네슘이. 또 근육이 만성적으로 수축이 돼서 오는 만성 통증에도 마그네슘이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하거나 할 때 다리 지난다고 아스피린이나 또 근육이완제를 찾으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럴 때는 충분히 마그네슘을 미리 섭취해주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편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마그네슘은 또 칼슘이 잘 뼈에 저장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해줘서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 조절에 도움을 줘서 우울증에도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잖아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심장 뛰는 거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부정맥에도 많이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장 근육을 이완시켜줘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이 있잖아요.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이 잘 작동하도록 해주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또 칼슘이 침착되어서 나타나는 결석, 또 어깨 이런 데 석회화, 이런 것도 마그네슘과 구연산 칼슘 같은 걸 같이 공급을 해주면 많이 개선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여러 제품 성분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구연산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염을 붙인 마그네슘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흡수성 마그네슘 제제하고 비흡수성 마그네슘 제제가 있거든요. 비흡수성은 대개 이제 제산제라든지 여러분이 아는 그 변비에 쓰는 마그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비흡수성이어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흡수성 마그네슘은 신경 및 세포 대사에 이용돼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개선해 주는데 사용하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마그네슘 제품이 토코페롤하고 마그네슘 두 가지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골동품은 오래될수록 좋고 약은 새로 나온 게 좋다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새로 나온 이론에 의해서 더 추가된 성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마그네슘에다가 토코페롤, 감마 오리자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토코페롤과 감마 오리자놀이 들어가면 신경 내부로 마그네슘이 더 잘 들어간다 해서 요즘 제품들은 마그네슘 제제하고 토코페롤, 감마 오리자놀, 또 신경에 좋은 신경 비타민 B군 일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젠빅 플러스, 2XBM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마그네슘하고 또 토코페롤, 감마 오리자놀, 또 비타민 B군, 신경 비타민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뭐 회사마다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약사님들한테 잘 상담을 하시면 좋은 거를 선택해 줄 겁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부작용이 없느냐?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 하루에 킬로그램당 15mg까지가 최대 용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kg 몸무게라면 하루에 1000mg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최대 양이. 근데 어쨌든 그 정도 먹는다고 해도 남는 거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거에 어떤 과량에 의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 남성은 매일 하루에 420mg 정도 권해드리고요. 또 여성은 매일 320mg 정도 권장하고, 또 임신부는 40에서 한 80 더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나와 있는 것들은 대개 산화 마그네슘 형태로 순수 마그네슘은 150mg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2번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면 300mg. 그래서 흡수율이 좀 낮으니까 100% 안 되는 거니까 그 정도 감안하고, 또 일반 우리가 음식에서 먹는 거 감안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 권해드리는데, 산화 마그네슘도 약간 소화기관 운동을 이렇게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약간 변이 좀 묽게 나오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변 상태 봐서 약간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음식에서 섭취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시금치, 땅콩류, 너트, 또 바나나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엄청난 양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인 3대 질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이걸 제품으로 먹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양약만 먹는 것보다는 제가 퓨전, 융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방과 이런 양방이 같이 합쳐지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게 나오는데요. 어떤 분은 내가 다리가 지나고 눈이 떨리고 해서 마그네슘을 먹어도 그때 잠깐 그러다가 또 얼마 안 지나면 또 그러더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육에 자양을 해줘야 돼요. 근육을 자양하는 이런 한방 과립 이런 걸 더 추가해 주면 좋고, 또 불면증이나 편두통이나 우울증이 있어서 어떤 마그네슘을 먹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또 체질 상담을 해서 이런 한방 과립을 같이 병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에는 혈관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